자, 안녕하세요. 오토래프 김상영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자동차는 제네시스 네오른 컨셉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오른 컨셉트는 컨셉트에서 끝나는 자동차가 아니라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 SUV라고 해야 될까요? GV90이라는 이름으로, 아마도 GV90이라는 이름으로 양산될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특이한 요소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요소들도 양산차에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V9 컨셉카가 나왔을 때 그 요소들 거의 양산차에 들어갔잖아요. 이 차도 마찬가지. 허황된 컨셉카가 아니라 제네시스가 보여줄 수 있는 최신 기술, 디자인,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실현시켜주는 자동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부터 특징들을 구석구석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실내부터 살펴보시죠.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리죠. 코치 도어, 수어 사이드 도어, 이런 것들을 채택했고, 지금 양산차 중에는 롤스로이스가 유일하죠.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B필러를 없애고 도어를 양쪽으로 열 거예요. 이게 EGMP 플랫폼이 아니라 새로운 EM 플랫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멋있지 않나요? 진짜 약간 전통적인 클래식카를 재현하는 느낌도 들면서 미래적인 느낌도 들고, 우린 약간 이런 기믹들을 좋아하잖아요. 모델 X 막 이렇게 갈매기처럼 열리는 거, 그런 것처럼 이거는 양쪽으로 활짝 열립니다. 이게 조금 더 품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타고 내릴 때도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내, 넓은 실내 공간이 한눈에 보이기도 하고, 이게 아무래도 문이 앞쪽으로 환하게 열리기 때문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 차체 끝 표면까지도 예쁘게 처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열었을 때 보이는 단면들, 이런 부분들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레이존이라 그 부분들을 처리 안 해도 되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조금 더 노력해야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공을 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B필러가 없어요. 옆에서 차가 때려 박으면, 장애물을 만나면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프레임이 엄청 단단해야 되고요. 도어의 양쪽 끝부분들이 기둥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부분에 굉장히 강한 강성을 지닌 금속이 사용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B필러가 없는 자동차들은 꽤 있어요. 레이 같은 차도 이제 B필러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 주요 시장이잖아요. 미국 IIHS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그 규정까지도 분명히 맞춰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B필러가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의 안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완성되지 못했다면 이 차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저 밑에가 장식인 줄 알았는데 발판입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 나오는 발판인 것 같고, 발판에 조명을 예쁘게 깔아놓고 브랜드 이름까지 깔아놓고, 이런 것도 예쁘네요. 보통 그냥 까맣게 나오잖아요, 사이드 스텝이. 그런 것들도 예쁘게 처리를 해놨고요. 근데 아마 저게 양산차에 그대로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EM 플랫폼의 특징 중 하나는 스위블 체어예요. 이미 기아 EV9이 보여주기도 했지만 EV9 같은 경우는 좁습니다. 무릎을 맞대면서 이렇게 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일단 꽤 넓어 보이죠. 그리고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2열을 가진 모델, 3열을 가진 모델까지도 있을 거거든요. 선택하기 나름이겠지만 초고급, 초하이엔드로 넘어가서 4인승 모델을 채택한다,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이 스위블 체어가 굉장히 여유로울 거예요. 그리고 이 안쪽에 조명들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사운드입니다. 컨셉카라서 스피커가 조금 또 티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양산 모델도 오디오 시스템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쓸 것 같고, 지금 뱅앤올룹슨을 메인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G90에 들어가 있는 뱅앤올룹슨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SUV는 울림통 자체가 크고 실내가 넓어요. 그리고 스피커를 많이 둘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GV90에는 스피커가 한 30개 이상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중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스피커 많이 들어가는 차들이 30개 넘게 들어가거든요. 헤드레스트까지 스피커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심플합니다.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줄이 가 있는 것, 그리고 제네시스가 새겨져 있는 게 전부예요. 하지만 이 차는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실루엣으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더가 툭 튀어나와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사실 클래식적인 요소거든요. 과거의 클래식카들, SUV라고는 따로 없었지만 마차가 자동차로 되면서 크기 자체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SUV라는 용어만 없었지 SUV만 했거든요. 그런 클래식한 요소들을 조금 접목을 시켜 놓은 것 같고, 지금 앞범퍼 쪽에도 그리고 사이드 스텝 쪽에도 눈에 띄었지만 이렇게 크롬으로 반짝이게 만들어 놓은 부분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밋밋함들을 어느 정도는 없애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굴곡이 약간 항아리 같은 느낌? 우아함들이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엠블럼도 컨셉카니까,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명암을 그렇게 넣기도 했고, 그러니까 조금 독특한 요소들이 하나씩 보이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번에 양산차에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순차적으로는 양산차에도 적용이 될 겁니다. 타겟은 명확합니다. 벤츠의 GLS 같은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플래그십 모델이고 엄청나게 큰 덩치로 승부하는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3열 모델도 있을 거고 아마 2열 모델도 있을 겁니다. 트렁크도 당연히 넓을 거고 실내 공간도 여유로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보다 이 큰 피지컬이 주는 압도적인 부분, 압도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조금 도로 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옆모습은 박시한 SUV 하지만 라운딩을 전부 처리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각이 져 있지만 딱딱한 느낌보다는 우아한 느낌들, 이런 것들이 듭니다. 컨셉카라서 이런 느낌들이 더 살아나는 것인지, 아니면 양산 모델에도 이런 라운딩이 적용될 것인지는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네시스의 특징이죠. 두 줄인데 두 줄이 평행하게 가는 라인이 있고, 앞모습은 살짝 삐져나와 있습니다. 캐릭터를 심어 놓은 거죠. 근데 뭐 컨셉카니까 이 LED가 뭐 헤드램프 역할까지 한다고 쳐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밝습니다. 눈부실 정도로 밝은 빛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디자인 포인트, 이 안에서도 빛이 새어 나옵니다. 좀 입체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포인트 되는 요소들, 굉장히 심플하지만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밋밋해 보이진 않아요. 시선이 계속 가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포인트들도 아마 양산 모델에 차츰 적용이 될 거고,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부분, 날카롭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제네시스 모델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이런 포인트들을 컨셉카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앞모습도 이 굴곡이 너무 예뻐요. 거대한 SUV지만 이런 우아한 느낌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란 브랜드,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굉장히 흥하고 있거든요. BMW, 벤츠, 아우디를 비교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우디에게 조금 미안하지만 벤츠, BMW, 제네시스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제네시스가 비싼 차를 내도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진짜 마음 먹고 이렇게 거대한 SUV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국산차 치고는 좀 높은 가격을 설정해도 수긍을 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조차도 요즘 제네시스 상품성 보면은 놀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자동차기도 하고, 국산차는 무조건 저렴해야 됐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트려 줄 수 있는 자동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양산 모델을 조금 기대해 볼게요. 처음 보는 컨셉카가 공개됐습니다. 제네시스 X 그란 레이스예요. 양산 차량은 거리가 상당히 먼 자동차지만 그래도 제네시스 브랜드의 특징들,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의 욕심, 추구하는 바,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자동차이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멋지잖아요. 제가 최근에 르망 24시간 레그 레이스 갔다 왔거든요. 르망 자동차에서 보던 하이퍼카처럼 생겼어요. 굉장히 멋있는 스포츠카를 만들어봐라 하면 F1 같은 자동차가 나오는 게 아니라 르망 레이스카 같은 자동차가 나오거든요. 철저하게 유럽 스타일, 유럽의 스포츠카, 유럽의 레이스카를 표방한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우리가 일반 도로에서는 몰아볼 수는 없지만 그란투리스모에서는 이 차를 제가 살 수 있어요. 사야지? 사야지. 저는 이미 그란투리스모에서
제네시스 X, GR3, GR4 다 있거든요. 컨셉카. 그래서 이 차도 구매를 해서 주행 감각을 저도 컨셉하고 가상의 자동차지만 빠른 차가 갖춰야 되는 것들, 모터스포츠에서 활용하는 기술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센터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핀, 이게 코너를 돌 때,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 때 바퀴를 최대한 안정화시켜주고 차체를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거대한 스포일러, 자동차를 꾹꾹 눌러줘서 접지를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카본으로 전부 만들어져 있고, 진짜 아쉬운 게 이번에 르망 레그레이스 가서도 느꼈던 거지만 현대차 요즘 모터스포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기차 원메이크까지 하는 회사예요. 근데 조금 더 높은 클래스, 조금 더 국제적인 대회, 뭐 TCR 우승한 거 알겠어요. WRC 이제 할 만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르망 레이스 같은 진짜 메인 레이스에 가서 한번 뛰어보면 어떨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다 필요 없습니다. 멋있잖아요. 근데 그냥 멋있는 게 아니라 제네시스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네시스가 발표할 스포츠카, 쿠페, 그런 차들은 지금 이 차의 디자인 요소, 디자인 특징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서도 멋있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더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자동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물론 페라리, 람보르기니 다 좋아하죠. 멋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사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제네시스라면 이렇게 멋있는 디자인, 좋은 성능으로 좀 일반 회사원들도 꿈꿀 수 있는 스포츠카를 내놓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제네시스를 응원해야 됩니다. 기존에 이 두 줄이 삐져나와 있는 모양, 그리고 그 삐져나온 모양이 자연스럽게 그릴을 형성해 주죠. 공기를 빨아들이는 부분을 만들어 줍니다. 원래 기존에는 그릴을 새로 만들어서 붙여야 됐는데 그런 요소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을 하나 줄여버린 겁니다. 그걸 디자인적으로 풀어낸 거죠. 이런 거 사실 기술이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서도 미래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비율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스포츠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쪽의 오버행은 상당히 짧고 긴 휠 베이스, 하지만 노즈는 상당히 긴 편입니다. 안정적인 비율을 가진 스포츠카도 상상해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차는 그 레이스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포츠카의 비율과는 조금 달라요. 운전석이 조금 앞쪽에 쏠려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아마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양산 스포츠카는 조금 비율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비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기 역학적인 요소들, 그리고 이 두 줄이 옆까지 삐져나와 있는 포인트들, 이런 것들은 양산되기 쉽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자동차를 가볍게 만들고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카본을 쓰는 게 아니라 아마도 이런 스포츠카, 그리고 쿠페에서는 이런 카본 옵션까지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현대 N도 이런 카본 파츠들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네시스도 이제 이 색상으로 만든 마그마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제네시스에서 고성능을 선택할 수가 있다. 기존에는 뭐 스포츠 모델이 있긴 했지만 그걸로는 약했거든요. 자, 이제 마그마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바랬던 제네시스에서도 제대로 된 고성능을 맛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진짜 딱 10년 전만 생각해 봅시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차를 국산차 브랜드가 컨셉카로도 못 만들었어요. 그런 시도조차 안 했다고. 근데 이제는 이걸 우리가 눈앞에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불과 몇 년만 더 지나면 실제로 우리가 도로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진짜 행복한 일이거든요. 어쨌든 오늘 제네시스 컨셉카 위주로 둘러봤지만 이 컨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고 관심이 갑니다. 여러분들도 부산 모터쇼 오신다면 이 컨셉카 두 대는 꼭 유심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